조국혁 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예. 일선 예하 부대까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작전 지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전시도 폭동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방부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군부대에서는 실제 위협 상황에서 발령되는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작전에 따라 부대 이동이 있었고 실제 전투를 위한 진지를 구축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사병들에게 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사병의 어머니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사병들은 영문도 모르고 부모님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유서를 썼습니다. 계엄령은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을 낭떠러지 앞에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보내보낸 부모들도 두려움에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폭동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실제의 위협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사병들은 유서를 써야 했고 가족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한편 강원도민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접경지역인 양구군청에 육군 21사단 군사경찰이 진입하여 CCTV 관제센터와 군경합동 상황실을 점거했다고 합니다. 다른 접경지역인 인제에서도 군경합동 상황실을 구성하려고 준비했습니다. 3군단 예하부대는 비상대기에 돌입했고 계엄령 해제 후 대기태세를 해제했습니다. 서해 5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도 계엄령 선포에 따라 비상 소집을 했다가 해제했습니다. 계엄 선포 하루 전 일부 군병원에서는 환자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여 또는 교전 상황이 발발하여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하여 지상작전사령부까지만 하달했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병력 중 일부만 계엄군으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즉 전방 경계근무를 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는 제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해보면 육군 예하부대까지 비상계엄 관련 명령이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 사병들은 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비상계엄 작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된 것인지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예하부대까지 비상계엄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사병이 유서를 썼다면 이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소중한 안보 자원을 낭비한 것은 물론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안보 공백을 자초한 것입니다. 또한 휴전선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방송과 쓰레기 풍선으로 밤잠을 설치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공포와 혼돈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접경지역 군인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도 우스갯거리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카드도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경고하거나 자신이 처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에게 더 이상 군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젊은 사병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군부대를 제멋대로 움직이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하부대에서도 비상계엄에 따른 작전이 있었는지, 또 다른 장병들에게도 유서를 쓰게 했는지 추가적인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